1998년 겨울 밤바람이 차갑게 스며드는 저녁이 되자 오미선의 작은 집에 아버지를 잃고 의지할 곳 없이 눌러 살게 된 태풍이 퇴근하고 귀가했습니다. 그 순간 연분이 내뱉은 한마디가 강태풍의 귀를 의심케 합니다. 치매로 하루하루를 안개 속에서 살아가던 연분이 눈빛을 빛내며 태풍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강 사장님 아니세요? 라고 한마디를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다른 시간에 살고 있었던 연분의 흐릿하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며 마치 어두운 방 안에 갑자기 전등이 켜지듯 수십 년간 잊고 살아온 기억의 파편들이 한순간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989년 뜨거웠던 8월의 한 여름 표바코는 태풍 상사의 거액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일본 오사카 시토나우 상사로 가야 할 물건 일부가 누락되었고 운송 스케줄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표상선은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된 처지가 되었던 거죠. 운송 파업과 광복절 연휴로 은행 업무가 중단된 상태, 그리고 자금난에 처해 있었던 표바코가 손을 내빌 수 있었던 것은 태풍 상사의 강진영 사장이었습니다. 10년간 무이자 대신 표상선 지분 70%를 건네며 강진영 사장으로부터 거금 10억을 한 번에 빌릴 수 있었던 거였죠. 태풍 상사 강진영 사장은 표바코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표상선이 갖고 있는 배를 이용해 태풍 상사의 물품들도 싼 운송비로 수출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강진영 사장은 빈틈이 없는 사업가였기에 그 정도의 운영자금은 늘 갖고 있었습니다. 표바코란 사람을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어도 비즈니스맨으로는 탁월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지분을 70%라는 것은 실제 표상선의 지배가가 태풍 상사가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조건은 표상선이 89년으로부터 10년 후인 99년에 10억 원금에 이자 5억을 상환한다는 조건이었고 이행하지 못할 때 지분을 70%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진영 사장이 죽게 되면서 표바코는 15억을 갚지 않기 위해 차용증을 목숨 걸고 찾게 된 것이었죠. 강태풍이 이 사실을 알았다간 표상선이 태풍 상사 표적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표바코가 간과한 사실 중 하나는 연분 할머니의 정체였습니다. 과거 세무소에서 일했던 연분은 강 사장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요. 연분이 차용증 원본을 간직하고 있었던 덕분에 표바코가 일삼았던 불법적인 이들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IMF에 처절했던 시대를 살아낸 대한민국 시민들의 이야기 태풍 상사 11화 예고 리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재밌는 리뷰로 찾아뵐게요. 1989년 8월 12일 표바코는 회사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실은 절벽 끝에 서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오사카로 갈 물건 중 핵심 제품이 누락된 것을 배가 출항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거래계약 규모가 1차 20억, 2차 20억으로 총 40억대의 계약이었습니다. 아직 작은 회사였던 표상선은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겨우 자본금이 2억인 회사가 40억의 계약을 먹으려 했으니 기회가 도리어 화가 된 셈이었습니다. 표바코의 귀에는 회사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가진 모든 걸 끌어모으고 빌렸지만 구멍난 배의 바닥처럼 새어나가는 손실은 도무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태풍 상사로 발길을 돌립니다. 강진영은 표바코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10억을 빌려달라는 그의 눈빛에서 읽히는 건 감사가 아닌 절박함과 두려움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어두운 계산이 느껴졌죠. 강진영 사장은 고민 끝에 거액의 자금을 내어주면서 조건을 겁니다. 표상선 지분 70% 태풍 상사사 표상선의 주인이 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표상선 전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라는 조건이 명시되게 됩니다. 강진영은 차용증 원본 계약서를 품에 안고 표바코에게 10억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표바코는 죽은 강진영이 어디에 숨겨놓았는지 알 길이 없는 원본 차용증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차용증 어디 있어? 병상에 누워있는 강진영 사장에게 되물어도 강진영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마나 꼬투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차선택 차장이었는데 그녀마저도 갖고 오는 정보란 게 겨우 태풍 상사 직원들의 인사정보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보험이 될 수나 있을까? 표상선은 혹시나 발견될지도 모르는 차용증 원본에 전전긍긍하며 차선택을 찾아갔지만 수확은 없었습니다. 허 실장은 표상선의 묘한 기류를 읽어냅니다.
표바코의 사업을 이어받아야 하는 표현준의 아나무인의 태도에 이미 표상선에 애착이 없어진 그는 강진영 사장을 떠올리면 안타까움부터 생겼습니다. 일이 틀어졌기만 하면 손부터 올려대는 표 사장과 다르게 강 사장은 직원들에게 인간적인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은 허 실장은 IMF 위기 속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강 사장을 차갑게 내친 표바코를 기억합니다. 표바코는 표독스럽게 악독하게 강진영을 대했습니다. 9년 전 빌린 10억 원과 이자 떼먹은 데다 약속한 지분 70%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회사의 진짜 주인이 태풍 상사라는 것을 절대 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일 때문에 강 사장이 쓰러지고 얼마 안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은 허 실장은 가슴이 무너짐을 느꼈습니다. 처음 상사맨으로 발을 들였을 때 정작 자신이 모셨던 표 사장이 알려주지 않았던 상세한 업무를 경쟁사였던 강 사장한테 배워 지금의 자리까지 왔기 때문이었죠. IMF로 인한 스트레스도 컸지만 표바코의 배신이 결정타였습니다. 사람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는 충격. 동료라 생각했던 사람이 적이었다는 절망이 한순간에 그를 쓰러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89년 8월 순전히 표바코의 욕심으로 선적된 물품 일부가 누락되어 더 큰 대형 사고가 될 뻔한 것을 중간에 맞은 것도 허 실장 자신이었습니다. 그 위약금을 물기 위해 태풍 상사에 구차하게 손을 내밀었던 표 사장을 허 실장은 알고 있습니다. 차용증의 행방을 알기 위해 차 선택을 갈구는 것까지 말이죠. 허 실장은 태풍에게 넌지시 아버지의 장부를 잘 살펴보라는 뉘앙스로 말을 전했습니다. 상사맨이고 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면 적어도 기업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대목에서 말이죠. 그렇게 태풍은 장부를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표상선과 동일한 시기에 없어진 장부를 발견합니다. 강태풍이 아버지의 낡은 장부를 넘기다 멈춘 순간에 나오는데요. 1989년 8월 딱 한 페이지만 찍혀있는 회사 거래장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래 기록 시 기입상의 실수도 선 긋고 오기라 표기했던 강진영이 왜 그 한 장만 찢어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장면이었는데요. 거기다 태풍이 드디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낸 것처럼 암시하듯이 찢어진 장부를 보는 장면에서는 갑자기 멀쩡한 형광등이 깜빡깜빡하는 연출이 나오죠. 마치 죽은 아버지 강진영이 드디어 네가 찾았구나 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한 장면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표바코는 차 선택의 멱살을 잡고 고함칩니다. 내 차용증 어디 있어? 상대방을 내려보고 위압적인 자세만 보여주던 표바코가 그답지 않게 차차장을 급히 종용하고 있었던 거죠. 표바코는 강진영 사장 죽음 이후로 태풍 상사가 꺼져가는 불씨처럼 보였습니다. 시간만이 문제일 뿐 새파랗게 어린 강태풍이 그 큰 회사를 운영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밟아도 강태풍은 기어이 사건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표현준이 거래처 사장들한테 폐악질을 부릴 때 강진영 사장 아들 강태풍은 안전화 수출 성공에 이어 태국의 새로운 거래처까지 뚫고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국가 사업인 IT 사업의 경쟁업체로 입찰할 지경까지 온 거죠. 모질이 표현준은 여전히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도 못한 채 LA에서 온 물품마저도 푸대접하기에 이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오렌지 주스를 팔겠다고 하거나 허 실장도 알아보는 좋은 상품들을 아들 현주는 전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점점 표바코는 태풍 상사로부터 쫓기는 듯이 숨이 막혀옴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차용증의 정체, 그 정체는 표상선의 실제 주인은 태풍 상사라는 증거였습니다. 차용증의 원본은 무척 중요했기에 과거 강진영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회사 사람들 중 가장 신뢰가 가는 건 차 선택이었습니다. 최사의 창립 멤버인 차 차장은 회사의 모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표상선과의 거래는 알긴 알되 원본은 차 선택에게 맡기지 않는 것으로 결심을 합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때 강진영에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바로 오미선의 할머니 연분이었죠. 젊은 시절 국세청에서 세무장부를 담당하던 연분과 강 사장은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연분 덕분에 강진영은 무너질 뻔한 회사를 구했고 연분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태풍 상사의 장부 오기입으로 억울한 세금 문제로 곤란에 빠졌을 때 연분은 단 한 번 장부를 흘러본 것만으로 진상을 바로잡아 주었던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89년 11월 겨울에 초입 연분을 찾아간 강진영의 눈빛은 비장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강진영은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문서를 지켜주십시오. 연분은 묵묵히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장부를 다뤄온 손으로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죠. 연분의 얼굴에 한순간에 긴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 사장님, 이 계약서는 결국 태풍 상사가 표상선의 주인이라는 걸 입증하는 거네요. 네, 어르신, 제가 필요할 때 찾으러 오겠습니다. 연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진영의 눈빛에는 단호하고 오래 고민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분은 침대 밑 깊숙이 작은 상자를 놓았습니다. 성경책, 찬송가, 고서 전집 사이에 조심스럽게 차용증을 끼워 넣었죠. 세무서에서 일하던 시절 문서를 숨기는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연분은 자신만의 규칙으로 문서를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10년 가까이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고, 깊은 인연의 끈으로 오미선에 눌러앉게 된 태풍을 알아본 연분은 강 사장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분은 떨리는 다리로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정신이 돌아오니 강진영 사장의 죽음, 태풍 상사의 부도이기에서 겨우 회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까지 모두 이해가 되면서 가슴이 아려움을 느꼈습니다. 연분은 눈을 감으며 강 사장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그 차용증을 어서 건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장롱 밑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내는 연분의 손에는 가족들의 사진, 성경책, 찬송가, 고서 전집이 차례대로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지켜온 가장 깊숙한 곳, 마지막 페이지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1989년 8월 12일자. 표박호의 서명. 표상선 전 지분 70% 담보 보증. 10년 상환 기한. 계약서는 세월의 흔적으로 약간 발해 있었지만 글씨와 두 회사의 인감날이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차용증을 확인한 강태풍과 오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곧 표상선이 태풍 상사로부터 빌려간 원금 10억과 이자 5억, 총 15억의 결제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며칠만 더 지나면 표상선은 온전히 태풍 상사의 소유가 되는 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표박호는 차선택도 찾지 못한 사라진 차용증의 행방을 쫓느라 초조와 광기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장부에 찢어진 페이지를 떠올리며 이를 갈았죠. 차용증을 아는 사람은 차선택뿐이다. 표박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장부호기 입으로 태풍 상사의 빚이 있는 차선택이 자신에게 약점을 잡힌 후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거래를 알고 있는 건 강진영과 차선택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선택은 원본이 소실되었을지언정 표박호에게 원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표상선이 자신에게 시간을 쓸 동안 태풍이 어떻게든 원본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장부에 누락된 페이지를 없앤 건 차선택 자신이었고 그것은 결국 태풍에 의해 발견될 참이었습니다. 결국 태풍은 차용증 원본을 찾아내게 됩니다.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나타난 표박호와 표현준의 저항에도 차용증의 법적 검증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표상선 전 지분은 원채권자인 강진영의 법적 상속인 강태풍에게 귀속된다. 그 순간 강태풍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 결국 자신을 구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죠. 연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표박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사람이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어 자신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강진영의 선택은 완벽했습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그 노인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태풍 상사는 증명했습니다. 11화 예측 리뷰 어떠신가요? 태풍 상사 본편과 다르겠지만 이제 얼마 안 남은 11화 방영일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기분 좋게 들어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